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통상과 무역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느낌인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조만간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수 있는 슈퍼 301조를 부활할 움직임을 뜻을 비춰서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빠르면 오늘이죠. 미국 통상대표부, 즉 USTR의 라이시저 대표가 관련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국가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2차 ICBM 발사 이후에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그 지정학적 위험, 우리가 이제 영어로 지오폴리티컬 이런 쪽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는 이게 글로벌 리스크다 하는 쪽으로 변질됐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앞서 그 랭킹 뉴스에서도 블룸버그에서 보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 위험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충격 보면은 엄청나죠. 사실 아까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1,700조가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77조가 날아갔다 시총이.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자체는 큰 리스크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요. 이 문제가 더 이렇게 보는 것은 이 경제 문제로 언제든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어제 트럼프와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그 통화에서 이제는 무역 통상 전쟁 이런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때 이런 쪽에 네.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상당히 앞으로 그 진전 방향이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그 지정학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충격이 상당히 심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진정이 되겠죠. 그렇겠죠. 최고조 다루는 것보다는 이번 주는 진정이 됩니다. 원래 지정학적 위험이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시적 리스크일 땐 또 이렇게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소 좀 숨통이 터인다 하더라도 또 말 입방아 찌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뭐 단기의 충격에 그쳤다 튕겼다 이렇게 입방아 찌면 안 된다. 지금은 무역과 통상 쪽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목해서 이번 주 한 주의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차 ICBM이 이제 발사돼서 지금 각국의 문제가 이렇게 입장은 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이 북한 문제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남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미국과 중국의 키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키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전화 통화 내역에서 사실 이때 좀 협조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다음에 무역과 통상 마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번질 이런 기분을 차단시켰다면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요.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만을 초래하고 그랬죠. 중국이 이제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군사 쪽으로 한쪽으로 강압적으로 가고 다른 측면에선 중국에 대해서 무역과 통상 쪽으로 하는 투트랙 조짐, 이원적 전략 이런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사실 오늘 중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301조에 관련된 이런 행동 이렇게 명령 조치가 발동될 것이다 해서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 상당히 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뭐 이미 미국과 중국 간에는 통상과 무역 분야에서 또 마찰이 있어 왔는데요.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슈퍼 301조를 동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쳐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 G2국 간의 마찰은 기본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주도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려와서 경우에 따라서 오늘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반복된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서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게 시간이 되면 강도는 세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것이 보호주의. 네. 보호주의 목적이 무역적자 축소. 무역적자 축소의 가장 주국가의 핵심적 키가 중국과의 무역적자 축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적자를 약 50% 이렇게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와 관련 없이 미국과 중국 간에는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빠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조치를 제외하고 그동안 나온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고관세 문제 이렇게 이제 했죠. 요거 하이 테리프 텍스라 해서 이거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네. 고관세라 해서 높은 세율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전문적인 용어는 하이 테리프 텍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부과하는 조치가 됐죠. 그다음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중심으로 무역 장벽 요거는요. 요거는 사실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했습니다는 시장 경제 지위를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네. WTO 가입하더라도 사실상 무늬만 WTO 가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기 시장 경제 지위를 받아야 WTO 가입에 따른 중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WTO 가입은 해놓고 비시장 경제 지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덤핑과 반덤핑과 상계관세에서 이렇게 하면 부담금, 징수금을 굉장히 종전처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중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산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수입 제한, 시장의 제한이죠. 사실 WTO 규범에서는 최소 시장 접근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무역을 하다가 갑자기 다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동안 후강통인, 성강통인 국내 증권사가 중국과 관련된 이렇게 주식을 많이 추천하다가 네. 느닷없이 사드 배치에 따라서 중기 보복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국내 주가들이 50% 이상 이렇게 중국 관련된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진출하든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요. 느닷없이 이렇게 딱 하면 반전이 됐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충격이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렇게 무역 간 마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최소 시장 접근법 MMS라고 그랬는데요. 요 문제에 의해 가지고 그 이하는 제한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조치에서 시장 접근 제한해서 미국의 농산물을 사실 중국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 문제, 북한의 ICM 관련 없이 미중 간 마찰은 심화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슈퍼 301조 해서 슈퍼 301조 한 표를 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스페셜 301조 얘기 나오죠. 그렇죠. 요건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슈퍼 301조는 행정명령으로 발동되거든요. 네. 오늘 제가 어려운 얘기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이코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관심이 없는 건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네. 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결국 이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미국의 대통령이 대외적 조치에서 보면 대부분 다 의회의 통제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을 가능하다 하면 미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를 거쳐야 된다 하는 문제가 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 슈퍼 301조가 무서운 것은 트럼프 마음대로, 결과 행정명령이라는 건 트럼프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슈퍼 301조 발동이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페셜 301조, 이번에 많이 나오는 스페셜 301조는 중국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복제의 나라죠, 복제의 나라. 그렇죠. 모두 복제의 나라. 특히 지적재산권 복제의 나라입니다, 복제의 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셜 301조는 미국의 여러 개 301조 시어들 중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되거든요. 이 지적재산권의 국제 표준 스탠다드를 들이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문제를 이번 주에 이것을 발동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마찰이 그렇죠. 북한 문제에서 표면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중간자 입장이거든요. 많은 그럼요. 사람이 고래등 싸움에 새우가 못 터진다고 전다 하죠. 이런 데 네. 얘기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울며 뺨 맞기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핵과 ICBM 발사가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할 명분이 이제 제공된 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보호주의 정책이 더 강화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보호주의 조치는 지금까지 나온 조치를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더 강화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초기에 강도 있는 조치는 이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든지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으로 쓰거든요. 그럼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통상 질서를 재점검하겠다 해서 뭐 눈이 들어보시죠? WTO에 뭐 가입을 탈퇴하느냐 아니냐, 나프타의 재협상하느냐, 이게 나프타 재협상 시작하고 있고요. 나왔죠. 네. 그다음에 민감한 측면이 있으면 시기적으로 지금 8월 그 중순이 되고 있으면은 이제 많은 또 이렇게 재테크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마 8월 중순서부터 9월 달까지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 10월 달 환율 보고서 관련해서 아마 상당 부분 또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때다 해서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문제가 사실상 뭐냐, 지정을 안 한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당신은 말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비판을 받아온 상태에서 가장 큰 요인이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마찰이 심화될 때에는 이 카드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올해 4월 달에도 활용을 했습니다는.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무역법 또 301조 시리즈 요건데요. 여기서 종합무역법을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면 통상법 시리즈는요. 201조 시리즈, 301조 시리즈 이렇게 있거든요. 또 301조 시리즈에 대해서 보면 사실 그 일반적인 301조 시리즈, 지적재산과 관련된 301조 시리즈, 그 다음에 슈퍼 301조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네. 그 가장 기본적 뿌리가 1988년에 제정됐던 종합무역법이다. 그래서 종합무역법에 근거해서 1990년대 전후에서 301조가 나오고 이것이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그때 당시엔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미국산 A형 운동인 BBA, Buy American Act에 의해서 이게 1930년대에 나온 거거든요. 궁지에 몰리면 자연권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겠습니까? 반격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아니면- 반격이 네. 아니죠. 뭐 궁지에 몰리면 좀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표정을 썼습니다는 궁지에 몰리면 나를 극단적으로 방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uy American Act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조치 문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 TFTM을 해가지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새로운 무역통계 방식이거든요. 네. 요 무역통계 방식에 도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중국의 무역통계가 상당히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뭐냐, 요 세 가지 방법, 환율 보고, 그 다음에 종합무역법에선 301조 시리즈, 미국산 A형 BBA, 그 다음에 새로운 무역통계 방식,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조치인데요. 이전에 나왔던 조치보다는 상당히 강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국의 보호주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도일 거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어떤 분 그런 얘기하죠. 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왜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 네. 일부 증권사가 워낙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탄핵이라든가 뭔가 미국의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이걸 해외 돌파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한다 하는 이런 쪽에 본인 자신의 측측성 발언을 하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의 돌파를 한 경우 없습니다. 그건 탄핵에서 스모킹건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 일부 증권사, 제가 이름도 거명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퍼를 읽어봤기 때문에. 페이퍼라기보다는 그냥 기술한 거죠. 이 페이퍼는 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증권사 나온 페이퍼 중에서 요즘 이렇게 의미가 없는 페이퍼들이 많거든요. 그 페이퍼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찌라시 정도, 증권에서 나온 정도의 찌라시 정도에서 나온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해외에서 큰 충격의 조치가 있는다. 이런 보고서는요. 스모킹에 해당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은 미국 내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서들도 좀 선별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우선 기존 통상 질서를 재점검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뒤쪽 부분에 장애과 특별히 저한테 뭐 이렇게 불만이 있는지 나한테 이렇게 아까 질문할 사항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건 자막을 통해서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통상 질서, 왜냐 보편적으로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미국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것을 좀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다 지금 점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WTO와 TPP 탈퇴 문제, 그 다음에 나프타 재협상 문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TA 문제, 쌍무적 문제 선호하는 중에서 기존 것은 전부 재협상하는. 그래서 여기에 사실 한미 간의 FTA 문제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재협상 요구돼서 우리도 뭐냐
우리도 이 문제는 좀 우리가 뭐 재협상 한다면요. 새로운 사람이 재협상 오면 안 됩니다. 그럼요. 항상 재협상이라는 것은 네. 원래 타결했던 사람이 재협상이 요구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왜냐? 그렇죠. 그때 네. 당시에 장 앵커가 협상 테이블에 나온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재협상 할 때는 왜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이렇게 논란이 있긴 했었습니다. 김현정 그 외대 교수 이번에 이렇게 통상 수장을 맡고 있죠. 이런 거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비교적 어떤 의도에서 이제 이렇게 임명했는지 대통령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감안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재협상 문제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현정 그렇죠. 그 이렇게 네. 이렇게 그 과거의 통상교섭본부장을 다시 임명한 것,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 적절한 조치지 않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 간의 마찰이 표면화되면서 앞으로 이제 두 달 남짓 남겨온 하반기 환율 보고서의 내용 더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10월 달에 발표되는 환율 보고서 내용이 가장 그 관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일단은 그 10월 달 환율 보고서는 사실상 BHS 법안에 이 BHS 법안의 그 베넷 해치 카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는 베넷 해치 카퍼의 가장 원리적 성격을 보면은 1988년 종합무역법의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러면 BHS 법안과 종합무역법을 같이 결부시켜서 이렇게 그 BHS 법안에 한국과 통상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국가의 세 가지 조건 한번 보면 일단은 대미무역자가 네. 이렇게 200억 달러 이상, 1억 이상 기록한 국가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상수지가 사실 GDP 대비해서 흑자가 3% 이상 기록한 국가들. 그리고 환율 개입 비용이 GDP 2% 이상 사실상 뭐 한쪽 방향으로 개입하는 문제. 요게 이제 세 가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종합무역법 통상의 그 정시를 본다면 요 세 가지 조치가 똑같은 동일 기준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첫 번째 대미 무역 흑자 200달러 이상, 네. 그게 가장 조건이다. 그 다음에 경상수지가 GDP 대비해서 3% 이상, 이게 사실 두 번째 요건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시장 개입 비용이 GDP 2% 이상 되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중국에 대해서 10월 달 환율 조작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요건을 보겠습니다. 네. 일단 행정명령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실직법상에 나중에 논란이 있습니다는 실직법을 고리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세 가지 요건이 다 되지 않았다 해서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제는 수포 301조가 발동된다면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수포 301조 다른 청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냐. 사실 환율 조작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 하는 문제고. 네. 두 번째는 자, 세 가지 요건이 이렇게 볼 때, 자, 세 가지 요건이 걸 때 환율 조작, 이론적으로 보면 BHS 법에 의해서 두 가지 요건은 환율 관찰 대상국, 환율 심층 대상국이 한 단계 밑에 어디래요? 네. 중국은 작년에 10월 달에도 한 가지 요건만 걸렸죠. 그다음에 올해 4월 달에도 한 가지 요건만 걸렸는데 원래 미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사실 중국은 환율 조작 심층 대상국이라든가 환율 관찰 대상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두 가지 요건도 안 걸렸기 때문에. 안 걸렸죠. 안 네. 걸렸기. 근데도 불구하고 환율 심층 대상국에 계속해서 작년 10월, 올해 4월 달에 계속 넣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를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종합무역법 정신을 토대해서 BHS 법안을 다시 이렇게 적용시킨다면 앞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말겠습니다는 중국이 사실 미국에 대해서 무역세 절대 규모입니다. 200억 달러 이상 네. 이렇게 그 흑자를 기록하는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중국은 장혁 한번 여쭙겠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이렇게 그 수출 규모라든가 수입 규모라든가 아니면은 중국의 그 무역 흑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앞으로 뭐냐 중국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밑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10월 달 환율 보고서에서 또다시. 이 내용이 굉장히 강도 있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미국이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휘두를 수 있는 칼이 많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뭐냐 이런 문제 또 북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라 하는 압력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미중 간의 갈등이 전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 또 뭐 과연 또 종합무역법 그리고 슈퍼 301조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여부,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 네, 앞서 말씀드린 같이 301조 시리즈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종합무역법 301조가 너무 301조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다. 네. 제가 1990년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다소 좀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실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있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KD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그때 당시에 싱크탱크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경제부총리를 하셨던 조순 서울대 네. 교수가 이제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총재도 이제 그 위에 하셨는데요. 그래서 대외적인 측면 싱크탱크가 필요해서 KF를 만들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금은 뭐냐 세계적인 이렇게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세계 연구기관의 평가를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과 관련돼서는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하셨던 권호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북미제도과장인가 북미과장을 하셨는데요. 그때 같이 나프타 재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비교적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요건 통상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원리를 잘 못하면 왜 이게 쑥쑥 터져 나오는가 하는 것이 잘 이해를 잘 못하시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자, 왜 슈퍼 301조 종합무역법이 나왔냐면 이전의 시리즈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201조 시리즈, 뭐 208조 시리즈, 301조 시리즈, 301조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한 것이 통상의 일관성을 가져가는 것이 어떤 때 보면 색연필의 원산지 규정은 일부러서 201조 시리즈 가고 색연필의 뭐 실과 관련돼서는 301조로 가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미국의 무역대표부에 해당돼서 논리적으로 근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통합시킨 것이 1988년에 종합무역법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무역법인데요. 그중에서도 종합무역법을 만들고 나온 이후에 주요 교육과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할 때는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미국의 통상법 301조 시리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301조 시리즈인데 301조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스페셜 301조 지적재 사건, 그다음 행정명령으로 발동되는 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슈퍼 301조인데요. 네. 이 슈퍼 301조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로 국가에서 이 문제가 시장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미 국민들의 원성이 잦을 때는 뭐냐? 요 슈퍼 301조가 자꾸 동원되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전에서 슈퍼 301조가 적용돼서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이렇게 피해를 네. 많이 봤었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빌 클린턴 대통령 들어오면서 또 실제 발동을 안 했습니다는 사실 슈퍼 301조가 문제가 이렇게 거론됐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확실한 타겟이 있는 거죠. 그렇죠. 확실한 타겟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상 뭐냐 국위 확대 측면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G2 국가대에서 중국이 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냐 미국은 의회에 보면 로비스트들이 많이 이렇게 작용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회가 상당히 통합하기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슈퍼 301조를 미 의회를 거치게끔 한다면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 문제를 의회에 거치게 된다면 통과하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어렵겠죠. 네. 미국 내에 중국의 러비스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미국 내에서는 러비스트를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렇죠. 상태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의회를 거치면은 사실 죽도 밥도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슈퍼 301조의 행정명령에서 발동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검토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 동북아 국가들이 이 슈퍼 301조에 대해서 이렇게 발동하면 굉장히 하고 우리나라도 여기 떠나갈 수 있느냐? 지금 뭐냐 북한 문제 관련해서 사실상 이렇게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좀 돈독해지고 있으니까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무역과 통상 마찰 문제에 비해서는 좀 결부되는 최근에 관계가 좋아졌으니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정치 군사 문제와 그다음에 무역 통상 문제는 사실상 원래는 중국에 대해서 결부시키지만 네. 원래는 투트랙입니다. 서로가 뭐냐 이렇게 관계를 갖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비록 북한과 북한의 IC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에 대해서 BHC 법원의 조건상으로 보면 더 나쁜 국가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나쁜 국가라 얘기해서 더 악성 국가입니까? 아니면은 중국보다 나은 국가입니까? 오히려 더 안 좋지 않나요?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은 대미 무역자 $200 이상 하나만 걸렸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대미 무역자 하나 걸리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GDP 대비해서 3% 룰에 또 걸렸죠? 또 걸렸죠. 그래서 두 가지 걸리니까 우리도 뭐냐 슈퍼 301조 하면 중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죠. 언론에서는 주요 언론에서는 중국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는 물론 중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는 우리도 여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요. 네. 또 트럼프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액트 정책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가장 또 많이 거론되고 있는 BAA 어떤 정책인가요? 요즘 들어서 많이 부쩍 BA가 네. 되죠. 미국 내에서는 바이 아메리칸 액트의 약자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액트. 미국에서는 이 law라는 표현보다 act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범죄이냐 규칙이냐 이렇게 규율이냐 해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고 어떤 사람은 act와 네. 그다음에 law가 아니라 서로 뭐냐 법률이다 이렇게 쓰는데 구별이 된다 이렇게 부르됐어요. 시간 네. 관계상 제가 이 장인권의 질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1930년 BBA법이 만들어졌습니다는 요 보호주의 무역법의 스무트 홀레이법입니다. 요새 많이 나오는 것 네. 스무트 홀레이인데 이건 뭐냐 미국의 국익을 가장 최우선시한다. 트럼프 입장과 맞죠?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모든 무역 조치가 요게 근거되기 때문에 이 스무트 홀레이법의 이렇게 재부활 문제 네. 이런 문제도 지금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미국의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상으로 국익 확보를 위한 보호주의 조치는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또 하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 바로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바로 새로운 무역 통계 방식을 서둘러서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계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모르시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EPD 자막을 보여주시면 여기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수출입 통계, 네. 수출입 통계는 어떤 통계냐 하면요, BPM6 네. 이렇게 해서 Balance Payment 매뉴얼의 6 부분입니다. IMF에 요거 규정이 있거든요. 네. 요게 산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은 자 생산 가격을 뽑을 때 유통 단계냐 아니면 중간자 단계냐 이걸 포함시킬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문제, 이런 문제에는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죠? 이런 문제들거든요. 그럼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이번에 새롭게 검토하는 것은 시청자 네. 여러분 보겠습니다. 유통, 판매, 제조행에서 미국 내로 들어오면 수입을 잡힌다. 네. 이게 이제 트럼프가 구상하는 신무역 통계입니다. 그렇죠. 그럼 수입은 증가하죠. 네, 그렇죠. 근데 미국 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부가가치, 유통과 판매가 제조해서 밖으로 미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미국의 고용을 증대시키지 않고 바로 반출할 경우에는 요건 수출로 잡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출은 줄어들고 네. 수입은 커지니까 무역 적자가 더 확대되죠. 그렇겠죠. 무역 적자가 확대되니까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호주의가 더 세게 쓸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더 세게 그렇습니다. 되죠. 그래서 사실상 새롭게 이렇게 트럼프 입장에서 구상되고 있는 소위 신무역 통계 방식은 사실상 뭐냐 여기 나왔습니다는 수입에 있어서는 IMF 방식을 적용하되 수출에 있어서 신기준 방식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신기준 방식이라는 것은 요거 유통, 판매, 제조업 미국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IMF 입장에서는 그걸 수출에 인정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고용 창출이라든가 부가가치에 창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면 사실 이게 도입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IMF와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이 트럼프 방식 물론 국제 규정이 되기 어렵습니다는 미국이 만약 이 방식을 취하면 다른 국가들은 자동적으로. BPM 매뉴얼 6대로 이렇게 하기 네. 때문에 세계 무역 통계가 서로 뭐냐 이중적 통계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계 무역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시장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장애권도 중간에 애드립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결국은 미국의 통계 방식을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혼란이 일으킨다. 또 네. 미국의 국익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무역 통상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불만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좀 걱정이 앞서는데요. 지금 세계 증시도 1,700조가 증발했다 이런 시점에서 대부분 좀 차트 분석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도입을 할 수 있는 건지 과연 이런 시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시점에서 차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이 과연 잘 맞아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예, 뭐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퍼 분석도 네. 북한 문제가 되지 않기 전에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여기 나오신 분도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애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는 네. 그것부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애플이 예를 들어서 퍼가 70배다 하면 사실 미국의 퍼가 지금 한 30배 정도를 본다면 2배 이상 높죠. 그래서 원래는 고평가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어떠냐 하면 애플 주가가 올라갈 때는 퍼가 뭐냐 이게 고평가다 하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하는 얘기에 논리적 근거가 적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어떻게 시청자한테 얘기하냐면 자 지금 퍼가 70배라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 왜냐 미래 가치가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애플 주가가 떨어질 때는 뭐냐? 고평가가 70배. 왔다. 자기 논리적 근거는 뭐냐?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설명해야 되니까 애플이 뭐냐? 퍼가 70배가 고평가다. 헤이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이중적 잣대를 들이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 이런 북한의 지정학적 기호 일부러 부풀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지오폴리티컬 리스크가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다. 지금 장애국께서도 랭킹 리스트에 나왔으면 1,700조가 날아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77조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요. 이러한 심리적 측면이 많이 나타난 상태에서 퍼가 들이댄다. 아까 누가 퍼라고 차트 분석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퍼라든가 차트는 시장의 자율적 질서 있잖아요. 시장의 질서, 안정적 질서. 예를 들어서 투자자라든가 뭔가 이런 사람들이 시장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시장의 가치가 가격으로 날 때 경제학에서 보면 밸류가 있고 프라이스가 있거든요. 네. 밸류와 프라이스는 시장 경제 원리가 해서 평온한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 시청자 여러분 비상사태가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비상사태가 났으면 아이고 지금 뭐야 뭐 가격이 가치 이거 따질 게가 있습니까? 그런 없죠. 측면에서 보면 네. 아이고 뭐 이런 시점에 퍼가 몇 배니 퍼가 시청자 여러분도 들으시기에는요 아이고 지금 시점에서 그거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퍼라든가 이런 거 차트 분석 따지는 것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가느냐 네. 오늘 들어오셨던 합참 회장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러한 국제관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주가에 안정시키는 데 더 도움되겠죠? 그렇겠죠. 퍼나 들이대고 그게 지금 퍼가 낮다고 해서 지금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어렵죠. 안 되는 거죠. 네. 차트에서 보면 그래서 뭐냐 차트에서 무슨 그림은 좋습니다는 그게 되겠느냐? 안 됩니다. 이렇게 비상국면이 이게 왜냐? 비상국면에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가격 원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많은 사람이 어이구 이번에 지정학적 위험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해서 자 발생했을 때 네. 연평도 사건이나 불서하고 그다음에 천안함 사건이 해서 이게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39포인트나 떨어졌지 많이 않습니까?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중대한 예측에서 이렇게 중대한 변수가 일어났는데요. 주가 3,000 불렀던 CEO. 자, 3,000 불러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가 2,600, 2,700에 이렇게 수정했던 이런 리서치 기관들 뭐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최소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 본인이 3,000포인트에 있고 리서치 기관에서 2,700 가장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투자자분이라든가 이런데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냐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정작 중요한 시점에 본인들은 다 뒤쪽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뒷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상사태가 이렇게 터져 있을 때는 시장의 원리를 하는 것은 사실 뭐냐 정상적인 상태의 펄이든가 이게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비상사태에는 뭐냐면 비상사태라면 뭐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굉장히 그래서 흔들다는 이렇게 이런 사태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게 관계 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심리적 요인이기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충격을 미친다. 그래서 1,700조, 77조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사실 뭐냐면 시작적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원래 에다가 두 번째 단계에선 조금 이렇게 하고 좀 숨통이 네, 좀 터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 자막이 아까 지정학적이 최고조다가 할 때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숨통이 터지다가 그다음에 뭐냐 이후에 사실 미중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그때 다시 한번 큰 문제가 나면 굉장히 충격이 많이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